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기록하며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는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주요국의 불확실성 변수와 엇갈리는 경제 지표 속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군들이 부상하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인도로 유럽으로 자동차 방산 K브랜드로 승부수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현지 법인이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 공개 관련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자동차 대국인 인도를 겨냥하기 위한 본격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한편 K방산은 유럽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목표 200억 달러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부터 22일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해 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K방산 지원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도 오늘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대차가 세계 3위 자동차 대국인 인도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 자동차 부품주에도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가 인도 IPO로 주가가 18.8% 상승할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 3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의 신고가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기아도 동반 랠리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현대차가 인도에서 한번 차지한 그 위상을 좀 살펴보면은 이 점유율이 14.5%를 좀 차지하고 있고 기아도 역시 이제 6.2%를 차지하면서 근 20% 이상을 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5대 중에 한 대는 현대차, 기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중심이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이렇게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도 7%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망한 IPO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현대차의 인도 IPO는 지금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움직임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자동차 시장 중 하나로 이 현대차 시장 점유율이 확대는 이 큰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고 IPO로 인한 이 자금 조달은 현대차가 인도에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전망 또한 18.8% 이상 가능하고 목표가도 33만 원 이러한 전략은 좀 성공할 것으로 시장의 기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인도 내에서 현지화 전략이 강화된다고 하면 이 비용 절감 효과와 그리고 기아차 역시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상황으로 이 현대차와 유사한 성장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차의 성공은 이 기아차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동반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IPO로 인한 자금 조달 그리고 인도 내 현지화 전략 강화로 인해 좀 충분히 33만 원 이상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슈에 그 자동차 부품주에도 오늘 온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보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익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품 업체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자동차 쪽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가격 협상력 관련해서는 지금 완성차 업체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품 업체들이 좀 대부분 이제 저평가 국면에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 가능하고 시장 자체가 워낙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차 인도 시장 확대는 여러 부품 업체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만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나 스티어링 그리고 서스펜션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 현대차의 주요 부품 공급 업체로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대모비스 역시 현대차 그룹 내 다양한 부품을 공급하며 특히 이제 전장 부품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 공급을 통해서 뭐 이익 확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차의 인도 시장 진출과 함께 동반 성장이 가능성이 높고 현재 부품 공급망의 확대는 좀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6월이 중순을 넘어가면서 2분기 실적 재료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이슈를 넘어서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완성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네, 포커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내수가 약간 좀 침체이기 때문에 수출 쪽에 좀 비중을 좀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 생산 공장이 있냐 없냐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출처가 좀 다양화된다. 되는데 좀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임박하면서 그리고 완성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좀 전망이 계속될 건데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는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좀 지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 성장과 자동차 수요 증가 역시 지금 실적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모델 출시와 그리고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이 부품 업체들 역시 친환경 부품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이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 시장에서 성장은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업체들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 동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수보다는 수출에 강점이 있고 또 매출처가 다변화된 업체들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이어서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루마니아, 폴란드 방문 소식에 또 유로사토리 2024까지 좀 호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하루였는데요. 올해 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입니다. 현재 방산 수주 추이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유럽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무기와 업체를 꼽는다면 어떤 업체일까요? 네, 우선 이 시대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국제 협력하는 시대에서 좀 자국 우선주의로 좀 회귀를 하면서 이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국방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의해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체계는 좀 한번 이렇게 들여놓는다고 하면 쉽게 바꿀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도 유망한 산업 중 하나인데 24년 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로 좀 설정된 가운데 한국 이 방산 수출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LIG 넥스원은 정밀 유도 무기와 이 방어 시스템으로 좀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이 지금 이 첨단 기술력과 신뢰성 높은 제품을 지금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정부의 이 적극적인 이 수출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가 방산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이러한 성공은 한국 방산 업체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방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텐 등 다양한 종목들이 대부분 좋았지만 특히 LIG 넥스원이 3월부터 갇혔던 박스권 상단을 뚫고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방산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방산과 함께 로봇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신고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위한 신호탄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단 이렇게 드론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는 이렇게 로봇들이 그 인력을 좀 대체할 거기 때문에 계속 이쪽은 이제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산 산업과 함께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좀 강화를 하면서 좀 관련 주가의 상승세는 좀 긍정적인 좀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고 이 로봇 산업은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자동화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건데 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이제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이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좀 도모하고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도 로봇 기술을 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장기적인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현재 주가 상승은 이제 로봇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로 평가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이 상승세가 단 한 단계 높은 레벨로 도약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 방산주뿐 아니라 방산 부품 업체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츠 테크놀로지의 급등세가 돋보였는데요. 어떤 강점을 보유한 회사인지 그리고 지금도 접근 가능한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실까요? 네, 최근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방산 부품 업체인데요. 좀 주로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좀 다양한 그리고 고성능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으로는 군용 전시기 그리고 무기 체계, 탑재용 컴퓨터 장치 그리고 발전소용 시스템 등이 있고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용 모듈과 시스템을 국산화하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정밀 가공 기술과 그리고 고도의 품질 관리를 통해서 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방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급등은 좀 이러한 강점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봤을 때는 좀 신중한 좀 접근도 좀 필요한데요. 좀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그리고 시장 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 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주가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방산 업종 내에서 송민철 과장의 탑픽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오셨는데요. 먼저 현대 오토에버부터 어떤 강점을 지녔는지 들어볼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와 되어가는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로 이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는 지금 이 30년 전사 매출액의 30%가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부터 발생할 것이며 총 12조 원의 좀 투자를 좀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핵심 영역은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편의 사양 등 커넥티비티 서비스 그리고 금융 정비, 쇼핑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나누고 있고 즉 이제 참고로 현대 오토에버는 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 규모가 7.33%로 적지 않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정 회장의 보유 지분이 현금화를 거쳐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는 데 쓸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유 지분 가치가 주목받는 것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활용도 때문인데 이 현대차 그룹은 이제 18년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삼는 방식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좀 시도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좀 계속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강화의 최대 수혜주인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서서 LRG 넥스원도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오셨네요. 네,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참고로 재작년 11월 자회사는 하나 디펜스를 합병해서 좀 같은 해 12월 29일 하나 방산 부분 지분 100%를 취득했기 때문에 작년 4월 초 이러한 하나 방산 부분을 합병함에 따라서 통합 방산 시너지 효과가 수출 확대로 좀 예상이 되고 폴란드 수출에서도 K9 자주포와 함께 탄약을 함께 판매하는 방식의 패키지 판매가 통하였듯이 이러한 패키지 판매 등을 통해서 향후 수출 성과가 가셔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꾸준히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와 방산을 주제로 송민철 과장의 원픽, 현대 오토에버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만나봤는데요. 해외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자동차와 방산의 행보 속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한 종목들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경제경영 관련된 서적과 환경 매거진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 메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트에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40대 남성님이시고요. 우성님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5천만 원이고요. 국내 주식은 75%, 해외 주식이 10%고요. 현금이 15% 비중입니다. 국내 주식은 카카오, 그리고 HPSP, 현대힘스, LIG 넥스원 등 7종목이고요. 해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일라이릴리 이렇게 2종목으로 총 9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 우성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현재 우성님의 포트를 보면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손실률이 안타깝지만 올해 들어 편입한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70점, 김병수 PB께서는 60점, 두 분 다 비슷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먼저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쉽다고 보셨을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 또 해외 주식도 일부 하시고 뭐 현금 비중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양호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대부분 뭐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사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종목도 사실 좀 있긴 있었고요. 근데 무엇보다의 문제는 그 종목들이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렇다 할 대책은 그렇게 뭐 없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워서 좀 감점 요인이 됐고요. 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새롭게 또 이제 공부를 하셔서 좀 더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 중에 좀 발전을 해나가는 모습들은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70점의 점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부 종목의 대처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포트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요. 김병수 PB는 60점을 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각 종목 하나씩 잘 골라놓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길어진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조금 높은 종목들이 좀 물려있는 경우가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아마 각 업종별로 이제 좀 고르게 매수한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는데 그 당시에 너무 트렌디한 종목들을 조금 매수하셨다가 그게 조금 잘못됐을 때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지금 주가들 보게 되면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가 이제 반등할 때 조금 들어가셨다가 그 위에 다시 빠지는 모습에 아마 좀 물리지 않았을까. 카카오를 1년 6개월 전에 했다가 57,000원 정도 선이 그 정도였던 것 같고 또 HPSP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게 된 경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충분히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60점, 70점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 70점, 김병수 PB 60점. 자, 두 분 모두 뭐 전반적으로 양호한 포트 구성이다. 하지만은 일부 종목의 어떤 포트가 평균 수익률을 좀 낮추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안타깝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성님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라면서 사연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싸다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 이제 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 손절은 했는데 비중이 큰 카카오만 손절하지 못하고 현재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산업의 사이클도 좀 찾아보고 트렌드도 좀 공부하고 PBR 그리고 퍼 같은 지표도 찾아보면서 종목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자, 승률이 예전보다는 좀 다행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 적정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화장품, 뭐 식품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거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저런 섹터들은 어디까지 좀 봐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뭐 요즘 시장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 비슷한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김성준 이사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밸류에이션 적정 수준 어떻게 가늠하고 매매 타이밍 잡으면 좋을까요?
예, 먼저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좀 고쳐가면서 승률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확인하시고 또 산업 트렌드도 분석하시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하는 그런 단계로 좀 가시는 것을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는 사실 뭐 누구나 다 고민일 겁니다. 이 10,000원에 사서 15,000원이 딱 적정 가격이다라고 시장이 다 안다면은 15,000원에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 텐데요. 아까 예를 들으셨던 화장품 또 음식료 같은 경우에 사실 밸류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밸류에이션 절대 싸진 않습니다. 현재 구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느끼는, 특히 식품주 같은 경우에 느끼는 것이 지금 수출이 좋아져서 해외에서 많이 팔려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수출 비중이 5%, 작년에도 5%, 올해도 5%인 회사. 근데 같은 음식료 업종인 회사였다고 해서 계속 정치하다가 상한가를 가고 막 이런 흐름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약간 테마성으로 좀 변화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일부 좀 보이거든요. 이제는 밸류에이션 영역은 지났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삼양식품이 음식료를 대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밖에 몇몇 회사들이 더 있을 겁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투가 주가는 가장 많이 올랐고, 뭐 또 여러 가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대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들 회사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섹터 흐름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기술적 대응으로 아직은 보유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부품을 또 예를 들고 싶어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밸류에이션 워낙 싼 걸로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아마 지금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고구마를 먹는 기분에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아마 5개월했을 겁니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요즘에 이번 달 들어서야 비로소 올라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올라가는 화신을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PER 기준으로 한 6배 넘어선 것 같아요. 조금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거의 40% 정도까지 올랐는데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밸류에이션으로 충분히 뭐 괜찮은 영역에 있죠. 이렇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더 힘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어느 순간 또 이것이 비싸지기 시작하면은 또 기술적으로 한번 또 이제 전략을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에 나올 것인가를 계속해서 좀 고민해 나가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특히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사실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저는 사실 오히려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이제 바꾸는 전략도 한번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식품, 화장품, 자동차 섹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실적을 좋은데 최근 테마성으로 변화하는 흐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분석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한데 대장주들의 추세적인 흐름을 따라가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성님이 의뢰해주신 다양한 궁금증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현재 가장 비중이 높지만 손실률이 가장 큰 카카오입니다. 올해 내로 매수가 57,000원까지라도 복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안타까운 심정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HPSP는 7개월 보유 중인데 고점에 팔지 못하고 현재 매수가 부근입니다. 2월 고점인 63,9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또 현대임스 2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20% 가까운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 좋다고 하는데 반전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그 외에도 LIG 넥스원 또 보유 중인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표 카카오부터 볼까요?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힘을 실어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싸다만 생각하고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는 좀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수익으로 전환된 적도 있었지만 기다리면 또 가겠지 하고 현재까지 왔다고 합니다. 일단 매수가가 57,000원인데 이 정도까지라도 올라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올해 내로 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PD님? 네, 일단 카카오를 먼저 본다면은 지금 올해가 이제 6개월이 지났죠. 반년이 지났는데 올해 들어 한 19%가량 주가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6월이 고점이었다고 하는데 17만 3천 원 정도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거의 한 7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각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증권사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고 그 원인으로 AI 전략에 대한 부재가 있지 않냐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항상 이제 네이버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아마 1년 6개월 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8만 원에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아마 올해 그러니까 23년 초에 그 모습에 좀 들어가셨다가 지금까지 조금 유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고 특히 이제 거의 57,000원 선이 이제 전고점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돌파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카카오 대표가 이제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개관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연내 이제 카카오다운 AI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함께 나오게 됐는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AI 서비스라든지 애플의 사례도 보셨겠지만 이런 AI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수급에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천만 명의 어떻게 보면 보유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저들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그 카카오 대표 또한 말로만 하면 공허하게 들릴 것은 알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본다면은 연내까지 이제 카카오 쪽에서 AI 쪽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수가 57,000원 어떻게 보면 전고점에 가깝죠. 57,000원을 넘을 수 있는가라고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57,000원까지의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AI 전략 부재로 목표가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카카오다운 AI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 밝힌 만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잠시 후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짜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님이 HPSP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현재 포트에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때 6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더 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팔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손절에 상응하는 정말 안타까움을 유발하곤 하는데요. 우성님은 지금 투자한 것처럼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HPSP의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사님?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죠. 뭐 기본적으로 고압수 어닝 장비를 TSMC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정이 점차적으로 미세화 또 고단화되면서 이 장비가 이제 D램 그리고 낸드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캐파를 2배 가량 증설을 했고 또 신규 장비도 하반기 또 진입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들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불거졌었던 이 소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고압 수소를 다루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회사가 해외나 시장에 진입을 한들 독점이 깨진다고 한들 이 TSMC의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이 장비가 계속해서 더 높게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구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죠. 장비주들이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 대형 고객사를 언제 확보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다소 조금 모멘텀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좀
변화의 움직임이 나온다던가 하면서 섹터가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본격적인 좀 상승이 좀 기대가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절은 늦었습니다. 뭐 지금 굳이 손절할 이유는 없는 가격권까지 이미 밀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목표는 제 개인적으로 한 5만 원대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만 가지고 그게 본전이다 생각 마시고 대략 5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간다면은 적정한 수준에서 좀 이익 실행 기회를 엿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HPSP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5만 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님의 궁금증은 바로 현대힘스입니다. 공모주 받고요, 상장 후에 첫날 아주 좋은 수익 실현을 해서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기업의 어떤 성장성도 탄탄해 보여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이후로는 한 번에 반전도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해가지고 속상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이 문제였을지 김명수 PB, 이 현대힘스 이름에는 힘자가 들어가는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 거의 한 4배 가까이 400% 찍고 내려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HD 한국조선해양 3사,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 우리 현대사무중공업의 주요 고객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주가가 많이 반응한 모습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출발한 회사이고 16년 동안 100% HD 현대의 물량만을 소화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라든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탄탄한 어떻게 보면 우리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도 많이 반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수지 목표를 일찌감치 초과했던 어떻게 보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타이밍에 지금 들어가신 걸로 보이십니다. 18,000원 정도에 들어간 걸 보니까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조선 업황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어떤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타 기업이죠. 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조선 업종이 먼저 오르게 되고 그에 대한 부품 업체가 오르게 되는데 그 힘이 조금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공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90%, 8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쯤이 돼야 100% 정도 달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힘스가 어떻게 보면 최고 물량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많이 거래량도 많이 내려올 정도로 좀 많이 좀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조금 버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방금 매수하셨던 타이밍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막 반등이 될 것 같아서 좀 들어와셨던 차트 모양에 들어오신 것 관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좀 믿음이 조금 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현대힘스가 앞으로 이 지금 알려져 있는 한국조선해양 3사와 함께 어떻게 해도 조선업이 좀 반응을 할까라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는 친환경 선박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힘스가 요 관련된 이런 친환경 이런 선박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힘스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우성님 같은 경우 이제 LIG 넥스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수 타이밍은 잘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를 좀 언제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못 팔고 있다가 HPSP처럼 내려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하는데, 자, 김성준 이사, 오늘 LIG 넥스원 신고가를 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까지 보니까 우리 우성님이 수익률이 40%예요. 어떻게 먹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봅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이거 지난달 27일 날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당시에도 목표가를 2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20만 원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는 겸해서 또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루마니아라든지 슬로바키아에 대한 기대감, 청공투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라크까지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다음 달에 미국
관련해서 비공에 대한 최종 테스트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성사시에는 대략 한 4조 원 규모 내외의 그런 좀 계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번 달에 고스트 로보틱스 최종 인수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특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달 24일부터 이제 파리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무인 택시가 이제 아마 선보이게 될 예정인데요. 국내 이제 무인 관련된 그 사업자로서 최근 지난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1조 4천억 규모의 이런 사업자로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기대감까지도 단기적인 모멘텀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앞서 또 밸류에이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로 본다면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대략 한 21배 이제 좀 싸다고 할 수 없는 가격권에 왔죠.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8만 5천 원 정도를 지금 손절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익 실현 라인으로 잡고 추세적으로 좀 더 끌고 가자. 그래서 한 22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22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좀 추세적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성님의 궁금증은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라이릴리 두 종목인데요. 현재 두 종목 모두 수익률도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요. 고점이다, 아니다,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엇갈리면서 굉장히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비중 확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더 효과적일까요? 네,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굉장히 행복한 고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과연 연금처럼 끌고 가도 되나라고 질문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이런 신성장 시장에서 최고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하다가 요 근래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이제 어떻게 보면 물려주는 주식이죠. 이런 계좌에서 올해 순매수 상위 종목의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S&P 500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후로 끌고 갈 종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리고 또 하나가 S&P 500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적립식으로 쭉쭉 모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부터 되게 좋은 기업이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과연 좋은 종목일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를 이제 뭐 수익 실현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 연금처럼 끌고 갈 것이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종목 자체를 끌고 가시거나 더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한번 S&P 500이라든지 이런 지수 쪽을 좀 살펴보시면서 모아 가시는 전략을 어떠실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성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이사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내공을 쌓으면 능력자가 될 것이라는 한 줄 평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뭐 학습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일단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종목 선택에 있어서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현대힘스와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실 대부분은 조금 많이 고평가돼서 초기에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소수의 종목. 제가 뭐 굳이 예를 든다면 현재로서는 APR이나 그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두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 그 신규 상장 종목은 그다지 저는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비쌉니다. 아직도 사실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는 조금 매도를 하시고 그 중에 하나는 3천당 제약 정도로 환승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응원까지 해주셨고, 자, 우리 김병수 PB는 느려지는 말에서 잘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네, 어떻게 내릴까요? 네, 종목들 보면은 달리는 말에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잘 들어갔던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좀 문제됐던 게 주가가 내려갈 때 잘 못 내리셔서 조금 걱정이신 것 같은데 느려지는 말에서 잘 내린다라는 의미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조금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현대인스 같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비중 축소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차차 좀 내용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성님 더욱더 좋은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약품이 정규장에 이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40만 주를 훌쩍 넘겼고요. 이 시각 현재 국제약품이 6%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6,4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사조 대립이 좀 치고 올라왔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8%대 상승세를 보이더니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75,1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모나리자도 이 시각 현재 2%대 오름세 보이면서 10위권 내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14만 주 넘는 거래량 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세 보이면서 3,61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거래량 10위권 내에서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 단주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위권 밖에 종목들을 몇 개 좀 살펴보자면 일단 위기푸드가 3만 주 정도, 동구바이오 제약이 5만 주, 또 수젠텍이 1만 주 정도의 거래량 실리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시간에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CJ시푸드 원 우선주가 이 시각 현재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무학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과 달리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8% 정도 밀리면서 6,950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또 SK 관련주들이 좀 이름을 올린 것 같습니다.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대 하락세, 또 SKC 같은 경우에는 1%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5,800원 선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라메디텍이 현재 3%가량 밀리면서 23,65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정규장에서는 마감 다가오면서 힘 빠진 채로 마감했는데 역시나 시간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와이바이오 로직스 단에서도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디포스 역시도 오늘 좀 거래량 실리면서 시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그리드 위즈가 역시나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5위에는 라메디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 세대 기주로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 면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250% 상승을 기록한 초반과 달리 53%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시간외에서는 코스닥 하락률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만나보시죠. 4위에는 JNTC가 자리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업체로 광화 유리나 커넥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5거래일 만에 급반등하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시간외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JNTC가 그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 전환을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간만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이렇게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 JNTC 같은 경우는 이제 3D 커버글래스 사업에서 좀 축적해온 기술을 기반으로 좀 퀀텀 점프가 가능한 TGV용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진출을 좀 밝히면서 좀 단기간 이내 자체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유리기판이 이 플라스틱보다는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좀 탑재할 수 있고 패키징 두께를 좀 줄이면서 열에는 강한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여기에 대한 계속 이제 연구나 좀 개발은 좀 더욱더 좀 시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테마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듦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3위도 함께 만나보시죠. 3위에는 이노시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노시스는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한 이후에 21%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요. 오늘 3D 프린팅을 접목한 경추용 케이지를 미국 FDA에서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3위에 랭크됐습니다. 네, 바로 2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2위에는 모나리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나리자는 화장품이나 티슈, 기저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는 2%대 상승 마감, 현재 시간에서는 3% 가까운 상승폭을 켜대고 있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까지 확인해보고 코멘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위에는 국제약품이 이름 올렸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백일해 등 감염병 유행 급증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로 마감한 이후에 현재 시간에서도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도 또 이번 주 내내 모멘텀의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백일해라는 이 감염병인데요.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100일 동안 좀 기침이 지속된다는 뜻으로 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이 백일해는 이제 건강한 성인에게는 좀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좀 감염된다고 하면은 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이 영유아와 같이 좀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 한 명이 12명에서 17명까지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백일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매매 관련해서도 이게 보통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길게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염병 모멘텀이 조금 짧다는 점 짚어보면서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탑5를 통해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김성준 이사는 코리아 FT 그리고 김병수 PB는 삼성전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김성준 이사 내일장 원어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보시죠. 원어원 포인트를 글로벌 트렌드가 된 하이브리드 차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점들이 성장세로 또 이끌어 줄까요? 예, 최근에 미국이 완화된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전체 9%에서 6% 낮춘 43%로 내렸고요. 이나마도 트럼프 집권 시에는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당초에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판매 종료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손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더욱더 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장비입니다. 킹스터라는 이 장비는 이제 연료 탱크에서 나오는 이런 그 가스를 이제 포집하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요. 국내는 독점을 하고 있고 글로벌 9%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인도라든지 또 미국 또 이제 슬로바키아와 같은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차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현재는 현대차 비중이 80%를 상회합니다만은 최근에 뭐 GM이라든지 닛산, 뭐 볼보와 같은 새로운 또 그 매출처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수출처도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고요. 기술적으로 오늘 뭐 단기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예상 실적 대비 PI 한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담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8,000원, 선절 가격은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목표가 8,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김병수 PB 내일장 원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내일장 원원 포인트는 전기차 성장세 둔화 속에서 차량 내 전동화 부품은 증가한다. 자, 어떤 점들을 보면서 확장세를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 하면은 MLCC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2023년에는 한 4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8년에 9조 5천억, 한 2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15년 이상의 좀 긴 수명이 요구되고 기술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도 한 3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전기차 한 대당 한 2만 개 내외가 탑재될 정도로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에 이제 MLCC 전장용 MLCC 비중이 한 6% 정도 삼성전기에서 매출이 나왔다면은 올해에는 최대한 25%까지도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전장용 MLCC에서만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카메라라든지 이런 반도체 등 이런 다른 MLCC에서 총 한 2조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 성장 둔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차량 내 ADA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동화 부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LCC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또는 AI 시장이 이제 현재 B2B 거래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B2C 거래,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소비자 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런 전환의 시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MLCC 수요는 앞으로도 쭉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2분기에 매출이 한 2조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 영업이익도 2천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2% 정도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지금 주가가 한 15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발 한번 담궈 보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한 16만 원 넘어가는 선까지를 목표로 네. 투자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원호원 김성준 이사 코리아 FD 그리고 김병수 PB는 삼성전기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계지수가 0.5%, 선순위 0.3% 상승 마감했고요. 하지만 항생지수가 현재 약보합권까지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물가지수와 그리고 금융지표가 발표됐습니다. 5월 소매 판매가 3.7%, 산업생산은 5.6%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다는 풀이로 나오면서 현재 금융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가요, 이 시각 현재 0.5% 상승, 그리고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0.8%로 끌어올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큰 승리를 얻자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급락을 유발한 건데요. 이에 프랑스와 독일 금리 스프레드가 유로존 위기 당시보다도 빠르게 확대됐고요. 이는 미증시에도 또 우리 증시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럽 증시도 이번 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